안녕하세요. 수면동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저번 시간에 헤르난데즈의 가설을 통해 여러 접촉 방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접촉 방식의 하나인 영매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뇌과학은 영매에 대해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매요? 영혼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그 영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영매가 맞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영매하면 야, 그거 다 사기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타일러 헨리나 로라린 잭슨 같은 영매들이 공영방송에 소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믿기 시작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혹시 타일러 헨리나 로라린 잭슨을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영상이 많이 나오니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국내 채널 엑스라인에서도 2편에 걸쳐 올렸으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인물은 수잔 그라우라는 분입니다. 이분 이름은 처음 듣는데요. 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분인데요. 유튜브에서 이분이 죽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동안 이의지 검사를 하는 영상을 봤는데 야, 이건 다음 영상에 꼭 이야기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채널링으로 가려 했는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역사가 좀 어두워서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막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재밌는 게 이분도 임사체험을 하신 분인데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임사체험 후에 어떤 능력을 가지는 경우와 달리 이분은 그 전에도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 말씀으로는 3살쯤에 죽은 동물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걸 본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 4살 때 임사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능력이 더 강해진 듯합니다. 오늘은 이분의 임사체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아까 위에서 이야기한 이의지 검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려는데요. 이 이의지 검사 결과가 정말 놀랍더라고요. 사진 띄워놓을게요. 이 사진 보면 델타, 세타, 알파, 베타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베타 쪽이 빨갛고 노란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건 수잔 그라우의 평소 상태입니다. 베타 쪽이 이렇게 불구스름한 건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과하게 각성되어 있는 상태죠. 불안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명상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명상을 하면서 생각을 비우려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1분 참기도 힘듭니다. 오늘 뭐 먹지? 이따 일부러 나가야 하는데 등등 진짜 끝도 없어요. 이완 상태인 알파파에 들어가기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다음 사진 보시면 아까와는 많이 다르죠? 붉은색과 오렌지색이 많이 보이네요. 네, 이게 스잔그라우가 영매를 할 때의 뇌 모습입니다. 알파 빼고 전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네. 예전에 그랜트 카메론의 책 컨택 모달리티에서 몇몇 티베트 승려들의 뇌가 전 영역에 걸쳐 활성화된다고 읽은 적이 있는데 수잔그라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랜트 카메론이 알아본 바로는 알파파인 이완 상태에서 세타, 잠들기 전이죠. 세타파로 가고 그러다가 델타파까지도 갔다가 갑자기 감마가 치솟으며 전 영역에서 피크가 뜨는 패턴이 오랜 명상 수행자들에게서 나타난다고 해요. 참고로 이 검사를 실행한 건 앤드류 힐이라는 박사님인데 뉴로피드백이라는 치료를 연구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뉴로피드백은 뇌파, EEG죠. 뇌파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그 결과를 시각, 청각, 신호로 되돌려주고 사용자가 자신의 뇌 상태를 스스로 조절하도록 학습하는 훈련 방식이라고 해요. 이 훈련법의 핵심은 외부에서 뇌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통해 뇌가 스스로 안정된 패턴을 학습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걸 통해 ADHD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한 사례가 있고 심지어 좋은 병을 치료한 경우도 있다고 해요. 진짜 신기하죠? 네네. 이게 국내에서도 하고 있는지 알아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ADHD가 있는 아이들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앤드류일 박사는 다른 영매들의 뇌를 측정했는데 모두 비슷한 양상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전 영역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냐면은 잠들기 직전인 동시에 또 깨어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보면 수잔그라우가 영매 세션 동안 대화한 내용을 일부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반쯤 잠든 상태여서 그런 게 아닐까 앤드류 힐 박사는 추측합니다. 근데 세션하는 거 보면
또 멀쩡히 이야기 정말 잘해요.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딱 한 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요? 에드가 케이시요. 어. 에드가 케이시는 잠든 상태에서 예언을 했는데 깨고 나면 본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신기한데요. 네, 정말 이상하죠. 이상해요. 음. 정말 재밌는 건 국내에서도 이런 뇌의 이상 현상이 기록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명상을 오래 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감마 부분이 치솟는 걸 뇌파 측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감마도 아니고 고감마로 간다고 해요. 감마가 보통 40Hz 이쯤인데 400Hz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저도 영상 봤는데 피크 뜨는 게 300Hz에서 400Hz 중반까지 천천히 올라가더라고요. 와우. 이게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뇌의 정보 처리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깨어있을 때 10배가 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미쳤죠. 더 이상한 건 이 상태에 들어간 분 주변의 전기장과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전자기기들이 고장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외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네, 그런 거죠. 진짜 미친 거예요. 제가 이거 기록한 영상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 같은 미스테리 채널에서 다루면은 그분 신뢰도가 떨어질까 봐 못 올리겠더라고요. 우리나라 뇌과학 분야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변 전자기기들이 고장나는 현상은 비인간 지능과 접촉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떤 관련이 있나 혼자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버크셔에서 일어났던 동시다발적인 납치 사례 중 멜라니 커치도퍼라는 분이 부모님과 여동생이랑 호수 근처에서 아이스크림 먹다가 UFO를 목격하고 부모님이랑 차 타고 UFO 쫓다가 납치되었다고 합니다. 네. 예. 스텔라도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납치됩니다. 혼자 납치되면 안 돼요. 저 꼭 데리고 가야 돼요. 아무튼 이후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이 없는데 멜라니는 기억을 하더라고요. UFO 안에서 다른 아이들을 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실제로 다른 아이들도 납치됐다고 해요. 그 같은 지역에. 예, 재밌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이후로 배가 자꾸 아프고 주변 전자기기가 오작동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근처에 있으면 컴퓨터가 자꾸 꺼져서 일할 때 근처에 못 오게 하고 공항에서도 금속 탐지기가 오작동해서 여행 갈 때 골치가 아팠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분 계시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같이 식사하고 계산할 때 카드 리더기가 카드를 못 읽길래 그 접촉자분이 자기 때문이라며 하고 나갔더니 그제서야 계산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해외 사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 머리 위에 어떤 빛이 떠 있는 걸 봤다는 다른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이분 정말 너무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타이밍이 잘 안 맞더라고요. 아무튼 이분은 UFO랑 근접 조화한 분이세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희귀한 케이스죠. 혹시 이 영상 보시면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시 뇌파 측정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같은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케이스는 평균적인 델타 상태보다 아주 한참 아래까지 가는 것도 측정한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상태에서도 의식이 남아있어 가끔 다른 파가 튀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가지고 이게 또 어떤 상황인지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보세요. 델타에서 한참 내려가면 그거는 뇌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어쩌면은 뱃속의 태아가 이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깊은 무의식 속에서 희미하게 자신의 존재를 느끼는 이런. 그렇게 생각하니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근데 왠지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 상태는. 좋잖아요. 그 뱃속에서 그냥 둥둥 떠다니고 이제 따뜻하고. 아무튼 위에서 앤드류 힐 박사님이 다른 영매들도 비슷한 측정값이 나왔다고 했는데 로라린 잭슨과 타일러 헨리더라고요. 예전에 타일러 헨리가 이지 검사한 영상이 떠올라 찾아보니 역시나 앤드류 힐 박사님이 거기 계셨어요. 안타깝게도 여기 사진 띄워놓을 건데 알파 이상은 측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델타가 온통 붉고 노란 거 보이시잖아요. 네네. 마치 최면에 빠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타임라인도 보면 수장그라우처럼 영매 세션 하는 동안 말 너무 잘해요. 그리고 측정값에 대해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아마 자각몽이나 유체 이탈 중에서도 비슷한 측정값이 나오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자는 동시에 의식이 깨어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각몽 꿔본 사람들은 많잖아요. 주위에 꼭 한두 명씩 있던데. 스테라님은 자각몽 꿔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전혀요. 수면동화님은 자각몽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정말 생생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들었던 상황을 꿈속에서 보고 이거 꿈이잖아 하면서 꿈속에서 깨고 꿈속을 돌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정말 엄청나게 생생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내 정신세계라고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싶었어요. 에이,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떤 꿈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너무 기니까 짧게 이야기하면은 거대한 동굴이었고 천장에 구멍이 있어 안은 또 환했어요. 사람들도 돌아다니고 무엇보다 같이 있던 한 티벳 차림의 이제 승려와 샤먼 같은 할머니가 이제 저를 어디로 데려가더니 그러니까 왕을 만나는 걸 흔치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해가지고 뭔 소리지 하면서 시선을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오랑우탄 무리 사이에서 얼굴만 해골처럼 하얀색이랑 검은색으로 칠한 거대한 오랑우탄이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거대한데 근데 팔은 또 길고 간다래요. 이거 완전히 쫄아가지고 딴 곳으로 갔는데 어떤 사람이 벽에서 책상이랑 의자를 꺼내더라고요. 그 순간 예전에 어떤 경험자가 UFO 아닌데 벽에서 책을 꺼내는 걸 봤다고 했는데 혹시 나 UFO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순간 나 지금 꿈꾸는 중이잖아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꿈속을 돌아다니는데 예전에 꿈에서 봤던 존재도 보였어요. 건물 4층 정도 크기의 붉은색 털을 한 개미핥기였는데 그거 보고 무서워서 뒷걸음치니까 주위 사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막 혼란스러워하는데 이게 모든 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만화같이 이렇게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2D가 됐고 색깔도 막 알록달록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뭔 상황이지 하면서 사람들이랑 같이 뛰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날자 하고 동굴 밖으로 날아서 나가니까 여기는 또 무슨 공항 활주로 같은 데예요. 이게 다 2D로 보여요. 참고로 만화같이. 그리고 거기서 뚱뚱하고 거대한 인형 둘이 막 싸우고 있었어요. 핑크색이랑 형광색 무늬인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가가지고 싸움 구경하다가 야 이제 니네 그만 싸워 하면서 발로 차니까 까르르 하면서 막 날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없나 하면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는데 풍경이 서서히 이렇게 사라지면서 그냥 회색 톤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끝인가 보다 하고 그냥 눈 떴어요. 너무 혼자만 재밌는 경험하셨네요. 근데 그게 중간중간에 무서웠어요. 거대한 오랑우탄이랑 개미핥기 봤을 때 무서웠고 주위 사람들이 막 뛰기 시작할 때도 이거 꿈인 거 알면서도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꿈인데 알면서도 막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본 거인들은 정말 귀여웠습니다. 색도 파스텔 톤이고 너무 이뻤어요. 아무튼 그 이후로 자각몽 더 꿔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평소 손을 폈다가 구부렸다 하면서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확인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꿈에서 손을 폈는데 손가락이 모자라거나 더 많아서 꿈인 걸 알고 자각몽을 꾼다고 합니다. 저도 손가락 폈다 구부리는 거 자주 하는데요. 꿈도 자주 꾸는 편이라 매번 꿈꾼 거 녹음하면서 저장하고요. 예. 와우. 아무튼 이야기로 돌아가서 저는 자각몽을 꿀 때도 비슷한 측정값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잠들어 있는 동시에 깨어 있는 거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뇌파 측정을 통해 사람이 이렇게 과하게 각성 중이면서 동시에 잠들 수 있는 상황에 놓을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영매들은 어떻게 그 상태에서 자신이 모르는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외부 정보를 아는 건 영매뿐만 아니라 리모프 뷰어들도 그러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둘의 공통점을 생각해 봤는데 리모트 뷰어 조 맥모니글도 그렇고 수장 그라우도 그렇고 둘 다 임사 체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리모트 뷰어 데이빗 모어하우스는 심지어 전쟁 중에 머리에 총을 맞은 적도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임사 체험 중 근원의식과 접촉했고 그 연결이 현실로 돌아오고 나서도 미약하게나마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다 하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트라우마로 해리를 일으켜, 그러니까 분이 되는 거죠. 해리를 일으켜서 뇌의 필터가 약해져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한 프리즘 효과가 느슨해진 것 같은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들으면 사반트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다이안 헤네시 박사가 예전에 올리버 섹스 박사를 통해 사반트 증후군이 있는 두 형제를 알게 되었대요. 이 형제는 수학 천재였는데 아무리 복잡한 계산을 시켜도 그 자리에서 그냥 답을 맞췄다고 합니다. 소수 20자리까지 계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게 60년대였나 70년대였는데 당시에는 컴퓨터도 20자리까지는 계산을 못했대요. 와우. 근데 이 두 형제는 정말 간단한, 예를 들면 4 더하기 7 이런 것도 틀린대요. 이 형제에게 어떻게 답을 맞추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답이 보인대요. 은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답이 눈앞에 보인다고 했답니다. 예, 이상하죠. 와. 이후 헤네시 박사가 초심리학으로 뛰어들어 조사했는데 이런 아이들의 뇌는 엄청나게 빠른 계산기라기보다는 안테나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복잡한 계산을 물어보면 이런 사람들은 계산을 해서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답을 수신받는 거죠. 네. 예, 영매나 리모트 뷰어들도 이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안테나를 키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그리고 전생을 기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얼마 전에 달리아 버거윈이라는 분이 인터뷰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분 말로는 어쩌면 전생을 기억한다는 분들이 기억하는 건 그분들의 전생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다른 사람의 일을 기억하는 게 아닐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의 기억, 예전 다른 사람의 기억을 그냥 수신받은 거죠. 예. 참고로 이 달리아 버거윈이라는 분은 텔레파시 테이프에 나오는 한 아이의 어머니인데 이분은 눈을 가리고도 주위를 본다고 합니다. 인터뷰 영상에서 시연도 하는데 얼추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이분이 미국에서 열리는 싸이올림픽에도 참가하셨는데 에어리어 52 채널에 크리스 램지가 이분을 직접 만나서 눈 가리고 보는 거 테스트한 적이 있는데 확답하기는 싫지만 속임수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크리스 램지는 마술사잖아요. 네네. 예, 트릭에 대해서 잘 알 텐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대요. 아무튼 달리아의 딸이 전생을 기억하는데 어느 날 남의 기억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뭐 전생에 대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나 환생 싫어. 그냥 가고 싶어. 아무튼 전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뇌파 측정을 통해 알아낸 건 뇌의 전 영역이 활성화되는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알아낼 수 없는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는 상태에 가까운 동시에 과하게 각성된 상태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비인간 지능과 접촉했거나 UFO를 목격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런 분들도 그런 상태에서 경험하는 건가요? CCRI 설문에서 보면 많은 접촉자가 꿈 같은 상황에서 비인간 지능과 접촉했다고 있잖아요. 아, 이건 또 스탠포드 대학의 게리 놀란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게리 놀란 박사님 말로는 이 접촉자들의 공통점은 뇌의 기저액이 남들보다 크대요. 이게 재밌는 게 놀란 박사님은 CIA가 어떤 사람들의 뇌를 조사해달라고 해서 조사해 보니까 모두 공통점이 기저액이 남들보다 큰 걸 확인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머리를 다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모두 접촉자라고 하더라고요. 게리 놀란 박사도 어릴 때 UFO를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고 비인간 지능과 접촉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자기 뇌를 MRI로 찍어보니까 기저액이 남들보다 컸다고 합니다. 잠깐만 여기서 게리 놀란 박사 경험담을 이야기하자면은 어릴 때 작은 존재들을 본 것도 있지만 한 번은 성인이 돼서 런던에 출장 갔는데 호텔방에서 잠들었다가 몸이 윙윙거리는 느낌에 깼대요. 이게 버징이라고 표현했는데 보통 전기에 감전됐을 때 이런 표현을 쓰죠. 네네. 아무튼 그때 머릿속에서 뭔가 떠올랐는데 이게 너가 연결되는 방식이야 라고 이렇게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랐대요. 근데 명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명상하다가 혹은 명상하다가 잠드는 순간 딱 깰 때 몸이 이렇게 붕붕거리거나 막 진동하고 막 전기 흐르는 듯한 경우가 있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수면마비에 걸리기도 하고요. 유체 이탈하시는 분들도 몸 밖으로 나가기 전에 몸이 진동한다고 해요. 뇌과학에서는 이게 뇌의 디폴트 모드가 잠깐 꺼졌다 켜지면서
내부 감각이 이제 증폭되는 거라고 하고 영상 쪽에서는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의식의 확장이다라고 하는데 어쩌면 게리 놀란 박사 말처럼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게리 놀란 박사가 조사한 사람들 중 앤드류 라즈윅 이름이 어렵네요. 네, 앤드류 라즈윅이라고 뉴욕에서 소방수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UFO 목격자 중 한 명이시고 또한 영매일을 부업으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이상한데요? 네, 소방수와 이제 영매 거기다가 어. UFO 접촉자 희한하죠. 놀란 박사도 혹시 이게 유전자와 상관이 있나 싶어가지고 살펴보니 경험자들의 가족 중에도 경험자들이 있고 똑같이 기저역이 남들보다 컸다고 해요. 그럼 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인간 지능과 접촉하는 걸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음. 근데 전편에서 이야기한 레이 헤르난데즈의 주장처럼 이 모든 건 변형된 의식 상태에서 볼 때 공통된 현상이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CCRI에서 설문지 돌린 결과 비인간 지능과 접촉한 사람들 중 심려 현상을 겪은 사람들이 꽤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50%가 넘었어요. 와우. 6천 명 중에 진짜 50%가 넘는 거면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쵸.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다고 유령과 외계인이 같은 존재라는 게 아니에요. 변형된 의식을 통해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뇌의 전 영역이 활성화되거나 고감마 상태이거나 아니면은 뭐 남들보다 기저역이 크다면 뭐 의식이 다른 상태로 바뀌기 더 수월할지도 모르잖아요. 그 변형된 의식 상태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는 거죠. 이거 참고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받아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위에서 놀란 박사님이 가족력 이야기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노에틱 사이언스의 수석 연구원이신 딘 라딘 박사님, 참고로 딘 라딘 박사님이 계신 이 노에틱 사이언스 연구소는 에드가 미첼 박사님이 우주에서 산매 경험을 하시고 돌아오자마자 세우신 연구소예요. 초심리학을 다루는 곳이고 딘 라딘 박사님에 대한 설명도 잠깐 필요할 것 같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분 연구한 것 중에 난수생성기 실험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난수생성기요? 예, 이 난수생성기는 이제 무작위로 숫자를 뽑아주는 장치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실험에서 몇몇 사람들이 숫자가 나오는 확률을 한 방향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집중하니까 의도대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까 그 고감마 상태에서 전자기기가 고장나는 케이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딘라딘 박사가 어디서 인터뷰한 건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을 대조해 봤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딘라딘 박사님 말로는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조상을 따라가 보니까 한때 종교 재판이 있던 지역 쪽 사람들의 후손은 이런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당시에 마녀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있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렇게 들리죠. 그럼 동양권은요? 동양권은 마녀 사냥 같은 건 없었잖아요. 네,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면은 서구의 물질주의가 들어오면서 환원주의, 물질주의 뭐 이런 거 들어오면서 모두 미신으로 간주되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잠재 능력도 잠들어 버린 게 아닌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면은 뭐 무당 뭐 이런 거 뭐 많잖아요, 옛날부터. 네. 예, 아무튼 이제 우리는 진짜 비인간지능 접촉자나 영매와 가짜 영매를 구분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이 생겼습니다. 뇌파 측정이랑 기저의 크기 재보면 돼요. 근데 뭐 아닌데 우기는 사람들 보면 진짜 의심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특이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아주 특이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 톰 매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가진 능력을 업사이트라고 해요. 이분 말로는 어떤 걸 시각적으로 상상하면 눈앞에 시각화한 대상이 홀로그램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홀로그램은 주로 보라색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상상이 안 되실 테니까 참고 이미지 띄우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이상한 건 업사이트를 쓰는 중 한 번은 그레이드를 보았다고 해요. 그레이들은 자기들을 보고 있는 이 톰을 보고 또 놀랐다고 합니다. 이게
유튜브 채널 코스모시스 채널의 이제 진행자 켈리 체이스가 톰 매트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 너무 이상해가지고 톰 매트를 아까 위에서 언급한 노에틱 사이언스 연구소로 데려갔대요. 어. 거기서 뇌파 측정을 하고 그랬는데 업사이트를 쓰는 동안 뭐 유의미한 반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연구한 자료들도 PDF로 올라와 있길래 읽었는데 영매나 명상 수행자들처럼 막 전 영역에 막 활성화되고 막 감마파가 막 폭발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톰 매트라는 분은 뇌 정영역이 활성화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상대에 대해서 리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이야기와는 좀 다른데요? 네. 근데 톰 매트가 켈리 체이스를 리딩했는데 자크 발레 박사님과 닮은 만화 캐릭터를 막 언급해가지고 켈리 체이스는 또 놀랐대요. 왜냐면은 켈리 체이스는 그 리딩 할 때 자크 발레 박사님이랑 이메일 주고받은 내용에 완전 그때 빠져 있었대요.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 재밌는 이야기가 오갔나 봅니다. 또한 켈리 체이스나 또 다른 경험자인 데이비 로시라고 있는데 이 사람 이야기 정말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다뤄볼게요. 이 데이비 로시라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다운로드 받았다는 DNA의 세 번째 에너지 가닥을 톰 매트가 업사이트로 봤다고 말해가지고 예,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뭐 켈리 체이스는 그때부터 톰 매트를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면동화님은 톰 매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보류예요. 켈리 체이스를 리딩했다고 하는데 진짜 리딩이 아니라 콜드 리딩한 걸지도 모르잖아요. 콜드 리딩이요? 네. 이게 상대방의 표정이나 반응으로 그 심리를 읽는 기술이에요. 이거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정보를 기가 막히게 잘 맞춰요. 예. 아무튼 톰 매트는 자신의 사이트에 이 기술을 강연하는 자료를 팔고 있는데 가격이 꽤나 세요. 그리고 또 마침 발렌타인데이라고 세일하는데도 그래도 비싸더라고요. 막 200~300달러 해요. 이게 그냥 뭐 그렇다는 거지. 돈 받는다고 이 사람이 막 사기꾼이다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아직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뇌파 측정한 자료도 유의미한 반응이 있긴 한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크게 벗어난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 채널러 바샤르 있잖아요. 네. 이 사람 뇌파 측정한 것도 좀 봤는데 그 베타에서 감마 쪽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네.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채널링이랑 뭐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 모르는데 하여튼 바샤르도 뭐 그렇게 막 감마파 폭발하고 막 다른 영역도 확확 치솟고 피크 뜨고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오늘은 영매나 접촉자들의 뇌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스텔라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재밌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데 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뇌파로 측정까지 가능한 상황까지 왔는데 왜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할까요? 어디 공영방송 같은 데서 제대로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 말에 100% 동감합니다. 공영방송에서 위에 이야기한 영매분들 꼭 다큐로 만들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얘네들뿐만 아니라 뭐 텔레파시 테이프에 나오는 애들이라든지 이거 뭐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네, 예. 굉장한 이야기죠. 예,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이야기한 분들 아직도 다 살아계신 분들이에요. 연락하면 바로 컨택될 겁니다. 성사된다면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호기심을 잃지 마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